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 이어가는데 오늘의 작전은 12월 FOMC 회의 집중 분석입니다. 이어서 금리뿐만이 아니라 환율, 수급까지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간밤 새벽 4시에 잠 설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잠시 영상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고 난 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죠. Good afternoon. My colleagues and I remain squarely focused on achieving our dual mandate goals of maximum employment and stable prices for the benefit of the American people. Although important federal government data for the past couple of months have yet to be released, available public and private sector data suggests that the outlook for employment and inflation has not changed as much since our meeting in October. Conditions in the labor market appear to be gradually cooling, and inflation remains somewhat elevated. In support of our goals, in light of the balance of risks to employment and inflation,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lower our policy interest rate by a quarter percentage point. As a separate matter, we also decided to initiate purchases of shorter-term Treasury secur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an ample supply of reserves over time, thus supporting effective control of our policy rate. I will have more to say about monetary. 자, 이번 12월 FOMC 집중 분석은 우리나라 최고의 FOMC 회의 전문가입니다. 박석현 우리은행 부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매파적 금리 인하다, 연준 내부 분열이다, 말들 많았었는데 막상 뚜껑 열고 나니까 매파적이라기보다는 덜 매파적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연준 내부 분열은 있었지만 또 이제 단기 국채 매입 이런 거로 약간 그렇죠. 좀 네. 바뀌었거든요. 전반적인 총평도 좀 부탁드립니다. 고용에 대한 이야기도 꽤 많이 전향적으로 그렇죠.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일단 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한 부분. 네. 이 부분은 예상이 됐던 부분이라서 새로운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표가 그러니까 동결 보팅이 2명이 나왔는데 원래 예상은 2명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이것도 새로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그 한 명이 굴습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비둘기였던 사람이 또 그렇죠. 중비둘기가. 예. 그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오스탄 굴스비 총재랑 그다음에 제프리 시미드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총재가 이제 반대표를 던졌는데 2명 모두 원래 좀 매파적으로 그렇죠. 의견을 제시를 했었고 네. 그리고 이 두 분은 내년에 투표권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주목이 됐던 거는 단기 국채 매입이 발표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었지만 조기에 상당히 빠르게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그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매월 한 400억 달러 정도의 단기 국채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규모가 그렇게 작지도 않고 그리고 기존에 12월 1일부터 QT가 지금 중단이 됐죠. 근데 QT가 이제 중단되는 과정 속에서 MBS 그러니까 그 무기지 채권이죠. 만기가 돌아오는 한 150억 달러를 이미 단기 국채로 전환해서 지금 사주고 있었기 때문에 규모가 그래요? 이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QE까지로 해석하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연준이 단기 금리 안정을 통한 어떤 정책적인 의사를 좀 전달한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장후반에 미국 시장이 좀 상승폭을 확대한 것도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국채 금리가 좀 떨어진 점 그리고 동시에 이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점이 주목이 되는데 경제 전망치가 상당히 올라갔고 물가 전망치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약세를 보인 거는 아무래도 단기 국채 매입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 국채 매입 이야기 좀 더 해볼게요. 저는 이걸 이제 가벼운 QE를 하기 위한 QE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400억 달러로 시작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규모는 커질 수 있다고 하고요. 우리가 항상 이런 식으로 시작하다가 커지잖아요. 예. 이게 본격 양적 완화로 좀 커질 수도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가 이제 바뀌잖아요. 연준 수장 바뀌면서 너네가 하던 이거 단기 국채 매입 좀 더 늘려라. 이런 기대도 실은 좀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내년도에? 단기 국채 매입이라는 시그널은 그 시장의 유동성을 본격적으로 공급하겠다. 이건 이제 장기 국채 매입이겠죠. 네. 근데 그런 건 아니고 그 금융기관들이 지준이 있기 때문에 이 지준 과부족에 시기적으로는 약간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자금 경세. 예.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시사한 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른 하나는
연준이 지금 금리 그 추가 인하를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이미 밝혔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거의 종료돼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금리가 좀 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준의 그 의도하고는 달리 연준은 금리 상승을 바라는 게 아니고 안정적인 그 금리 그 움직임을 바라는 건데 시장이 이거를 좀 과민 해석해서 금리가 좀 튀어오를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단기 금리가 오르게 되면 단기 자금 시장에 경색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금리 안정을 유지해 나가도록 연준이 대응하겠다라는 게 단기 국채 매입의 궁극적인 의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 부분이 QE 그러니까 양적 완화 이 부분으로 해석될 여지는 분명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연준의 정책적인 의도가 유동성을 탄력적으로 공급을 해서 금리 안정을 이끌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주식시장이나 뭐 채권시장 측면에서는 부정적이지 않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석형 부부장께서는 이게 이제 점점 이야기가 커져서 우리가 원하는 그 완전한 QE로 갈 가능성은 미리 좀 없다. 아직은 이제 뭐 김치국 그렇죠. 마시지 말아라. 예. 너무 확대 해석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마음가짐도 여러분 함께 갖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 중립금리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중립금리에 이미 도달했나 안 했냐에 대한 뭐 기자 질문도 함께 있었고요. 시장은 점도표상으로는 내년에 한 번 인하라고 하는데 이미 2번이야. 혹은 뭐 연준 의장 바뀌면 더 될 수 있어. 좀 완전히 좀 따로 놀고 있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중립금리 이야기부터 좀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미국 중립금리라는 거는 그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그리고 경기가 위축되지도 않는 약간 중립적인 금리. 그렇죠. 꿈의 금리. 예. 안 보이는 근데 꿈의 금리. 이 숫자는 정확하게 예측이 상당히 어렵고요. 네. 그리고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 숫자가 계속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연준 그 성명서에 점도표하고 함께 표시가 되는 이 롱거런 레이트, 장기 금리라는 게 목표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는 한 중립금리 수준이 한 1.8에서 2.0%를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연준 정책금리는 여기에 좀 수렴해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지금 레벨보다는 더 내릴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고, 근데 최근에 연준 위원들 간에는 과거에 추정했던 그 중립금리보다 현재는 중립금리 레벨이 더 위쪽으로 올라왔을 수가 있다. 그래서 현재 금리 레벨이 최근에 추정할 수 있는 중립금리 레벨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연준 의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나 이제 갈등이 심화되냐 아니면 모아지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이번에 나온 점도표는 이 갈등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점도표에 참여하는 인원이 19명인데 내년도 추가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제시했던 위원이 4명이고 그리고 나머지 15명 중에서 긴축적인 의견을 제시한 의원이 7명. 네. 그리고 조금 더 완화적인 의견을 제시했던 위원이 8명이기 때문에 7대 8로 갈리거든요. 네. 상당히 팽팽한 긴장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점도표는 그 투표권 없는 사람도 다 찍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연준 정책금리에 대한 어떤 이견 또는 충돌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은 조금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만 놓고 보면 중립금리가 올라간 것 같지는 않죠. 그죠. 오늘 결과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예.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년도 경제지표 전망을 봤을 때 성장률은 1.8%에서 2.3%로 0.5%포인트나 높였고요. 반면에 그 PC 물가 전망치는 2.6에서 2.4로 낮췄기 때문에 네. 성장 전망은 올리고 그다음에 물가 물가 전망을 전망은 내렸다는 낮추고. 거거든요. 이 부분은 단기국채 매입 시사 이 부분과 함께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부분도 앞으로 발표될 물가지표나 미국 경제지표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말하는 꿈의 금리, 정말 완벽한 상황에서 물가도 자극 안 하고 하는 것을 이제 대략 한 2%, 1.8에서 2%로 보고 있으니까 결국 글로 회귀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 아니다. 일부 의원들이 그게 한 2.5 정도로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아니었기 때문에 큰 인하 궤적에는 문제가 없는 이 점도 나름 호재로 또 작용을 했고요. 달러 문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좋았던 게 이제 그 단기 국채 매입 이후에 10년물 금리도 떨어졌고요. 단기물은 더 많이 떨어졌고 달러 인덱스도 98까지 왔고요. 우리 역외 환율도
예, 1,460원대까지도 내려왔고요. 달러의 기조적인 하락으로까지 우리가 좀 확대 해석될까요? 기조적인 하락까지는 좀 그건 너무 또 성급한 것 성급해요. 같고요. 이것도 안 일단 돼요. 연말까지 달러화가 지나친 강세로 가서 네. 원 달러 환율이 다시 이제 1,500원 도달 리스크에 노출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상당히 억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고요. 어느 정도 원 달러 환율도 워낙 강세 쪽으로 연말까지는 안정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 금리 레벨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높고 그다음에 성장률도 미국이 제일 좋고요. 네. 그리고 달러 수급, 글로벌 수급 과정도 달러 계속 수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중기적으로 봤을 때 달러가 추세적으로 약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의 귀환 역시도 조금 더 환율을 지켜봐야 되겠네요. 외국인들 동향은 환율 요인보다는 기업이익 전망 그리고 연준의 정책 스탠스가 완화적인지에 따라서 글로벌 위험 선호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외국인 매수 기조가 연말까지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이번에 볼 수 좀 있습니다. 풀어줬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박석현 본부장이 좀 한마디 꼭 하고 싶다라는 부분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오늘 이번 연준 회의 관련해서 FOMC 회의 관련해서 뭐 내년 해시 이야기도 좋습니다. 상당 부분은 우려감이 많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약간 뭐 매파적인 기조 색채를 좀 보이는 것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FOMC 회의가 마무리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 연준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은 불식이 된 게 아닌가라고 볼 수. 해시 불안감도요? 해시 불안감도 같이. 해시은 불안감보다는 기대감이 높겠죠. 근데 막상 해시 위원장도 연준 의장이 됐을 때는 지금 하고 있는 멘트랑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케빈 해시 위원장이 연준 의장이 된다고 해서 이게 어떤 대경 채권 호재가 될 자경단이 것이다. 출동하고 이런 것도 좀 과하다.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총평 들으셨죠? 박석현 부부장. 나름 괜찮았던 결과였다. 그리고 내년에 캐비넷 지금 후보지만요. 연준 의장으로 임명한다 하더라도 채권에서 발작이 나올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적다. 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빠르게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들어오십시오.